네,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봅니다. 어제장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거의 5%가량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두드러진 점은 바로 HBM 쪽.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 대량 생산을 2분기 내에 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네. 이 뉴스 사실상 HBM3 우리는 이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빠른 줄 알았는데 네. 양산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먼저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먼저 어느 정도 좀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내용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삼성전자 또한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DDR5 관련돼서는 지금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마이크론이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율조차도 좋지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이번에 뭐 HBM3E를 지금 현재 엔비디아 쪽에 납품한다,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근데 발표할 때 내용들 보면 뭐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없었고요. 일단 뭐 납품한다는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수율이 잡히지 않으면요, 매출이 일어나겠지만 적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손실을 보면서 납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보면 한계 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실적이 좀 부진해지면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양산을 하기는 하는데 수율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 믿을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SK하이닉스, HBM 쪽에서의 입지는 견고하다. 국내 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이것이 박수범 이사의 판단이었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바닥에서 오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안정돼가는 모습인데요. 이 리튬이나 니켈 가격 하락세가 일단 멈춤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2차전지 전반에 미칠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고점 대비 한 80% 정도 빠졌다가 이제는 하락세가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완만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킬로그램당 86.5위안을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88위안으로 소폭 지금 반등을 하고 횡보 중에 있습니다.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톤당 15,6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7,000달러대로 상승을 했는데, 17,000달러대로 올라선 거는 3개월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익성이 이제 악화되면서 생산업체들은 공급을 이제 줄이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일단은 좀 한숨 돌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결국엔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가 예상치보다 지금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전기차 판매가 좀 급속도로 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서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이 다시 좀 회복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퓨처, LNF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극재 업체들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잠시 이제 테슬라나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오전에 반짝했다가 빠졌는데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코스피 이전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시간에서 강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있어는 보여요. 만약에 좀 더 빠지면 다시 전저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21만 원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어제 좀 음봉이 나왔고요. LNF,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뭐 좀 많이 올랐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이 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은 좀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도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업체들만 또 강할 수도 없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전체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래야지 2차 전지 업체들도 좀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재료 가격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내용은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고점을 터치를 하고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죠. 워낙에 좀 고공행진을 펼쳐가지고 급등을 하다가 최근 쉬어갑니다. 쉬어가는 이 빈자리를 가상화폐 시장이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활용 방안 알려주세요. 박수범 이사님. 네, 지금 이제 가상화폐가 워낙 좀 뜨겁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가상화폐가 이게 지금 가치를 측정할 수 있냐라는 문제 때문에 급등락이 좀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은 현물 ETF가 좀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서 지금은 가치를 좀 부여해도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한편으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가상화폐가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물 ETF가 좀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2억도 넘길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유동성 물량이 상당히 좀 풍부해지면서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가져갈 때, 그때 튤립 버블이 좀 만들어졌죠. 그 튤립 버블이 아니었으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튤립 버블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줬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버블이 터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 때도 199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유동성 물량도 상당히 풍부했고요. 그 물량들을 닷컴 회사들 쪽으로 상당히 많이 쏠리는 분위기였고, 그 시장의 유동성 물량을 빨아들이면서 생각보다는 미국 시장이 엄청난 경제 성장성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물가 안정을 좀 가져왔다는 겁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 물량들을 좀 잡아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도 그런 부분을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QT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QE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IR법을 통해서 칩스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많은 돈들, 이 부분들을 누가 그렇다면 이 부분들 유동성을 좀 줄이면서 물가 안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CPI라든가 PPI라든가 이번 주에 발표된 PCE도 마찬가지고, 이 유동성 물량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경기가 좀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 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상화폐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제가 봤을 땐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현물 ETF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이 2억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더 오름세를 나타낸다면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만큼 상승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우리 기술 투자도 좀 움직임이 단타 물량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급등락과 뭐 일봉상 아래꼬리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는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공략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지금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도 잘 올라가고 있고 간만에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9만 3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도 3천 개를 더 구매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간밤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어요. 뭐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관련된 파생된 수혜주들까지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굉장히 또 낙관론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어 쪽 최현주 전문가님이 가끔 이렇게 이 시간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흐름을 짚어주세요. 올해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하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또 시세와의 괴리 어떻게 좀 줄여나가게 될지 투자 전략 알려주시죠. 네, 타이어 3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을 다 발표했는데 전부 다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모르게 타이어 3사들이 은근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뭐 시장 안 좋아서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그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은 물류비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타이어 3사의 실적을 좀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5천까지 갔다가 지금 1,000에서 지금 안정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합성고무, 천연고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호조가 이어질 전망인데 결국에는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 그리고 고부가가치 타이어죠. 즉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라든가 아니면 고인치용 타이어 이런 쪽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한국 타이어하고 뭐 금호 타이어 그다음에 넥센 타이어 뭐 3사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주가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뭐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았는데도 뭐 은근히 조용하게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한국 타이어 지금 일단은 멈춰져 있고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단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넥센 타이어는 아직 5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되고 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타이어 3사는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차트도 그렇고 한번 조용하게 한번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알게 모르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와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탄탄하게 좀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타이어주들도 관심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산 섹터, 조선 섹터, 그리고 타이어까지 이 시간에 또 최원주 전문가님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은 꾸준히 좀 짚어주시니까요. 주가 움직임까지 연동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추천주 보기 전에 목표가 도달 소식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점이 어제 이 시간에 리뷰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야기인즉슨 하루 만에 목표가에 또다시 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은 12월 4일에 제시가 돼서 지금 2달 조금 넘게 아직 3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음 이 3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3차 목표가로는 17만 원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터치가 나왔었죠.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의 19만 원 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20만 원 가나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단한 상승 탄력 최근 들어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제가 원래 19만 원 제시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저는 그냥 19만 원
계속 뭐 유지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가 제시했던 이 가격이 왠지 2차하고 3차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도 숫자가 지금 약간 좀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은데 19만 원이면 거의 뭐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19만 원 터치하는지 여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뭐 조금 전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수혜주를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을 가져 나왔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주기도 합니다. 워낙 지금 PBR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0.59배 그리고 ROE를 따졌을 때도 1.9%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밸류 프로그램의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두나무를 통한 업비트의 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저는 하나투자증권이 어제 같은 경우에 계속 상승했다가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뭐 등락폭이 좀 크긴 했지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강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좀 오늘 하나투자증권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000원까지 일단 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3,500원, 매수가는 시초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포인트에서 나왔던 가상화폐, 여기에서의 차관한 추천주였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지금 사봐도 좋겠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최현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합니다.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결국 계속 신고가가 경신된다는 거는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유일의 AI 반도체 통합 IP 공급 업체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2%로 바로 퀀텀 점프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IP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팹리스 및 파운드리 고객사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본 궤도에 올라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그럼 뭐 주가 밀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3,500원에서 34,000원 사이 밴드 설정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든든한 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종가가 34,550원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 가격 구간 제시해드렸습니다. 33,500원에서 34,000원 사이,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34,100원권 출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걸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 29,500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추천주 그리고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